단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하는 걸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운동하면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은 간단히 우리가 뛰고 걷고 이런 겁니다. 그런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는 심장 혈관이나 근육의 기능이 향상되고 우리가 흔히 심폐기능 좋아진다, 심폐기능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또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이 덜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복부 지방도 줄어들고 당뇨나 고지혈증, 골다공증, 심장질환을 예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뭐 비만이 감소하게 되면 암도 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제일 걱정하는 게 심장이랑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중풍이나 이런 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방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기가 힘드실 때는 일단은 유산소 운동은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뭐 근력 운동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몸짱이 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나이 드셔서 꼭 몸짱이 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력도 좋아지는데 근육량도 좋아지고 골 밀도도 좋아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근육이 좀 많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육을 키우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이렇게 힘이 좋아지게 되면 근력이 좋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도 균형을 탁 잡을 수가 있고 갑자기 차가 와도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위험을 줄어들고 다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근육이 많아지면은 당뇨에서 혈당 관리라든지 이런 대사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맛이 나고 좀 더 힘들지 않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랑 운동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방법은 젊은 사람들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젊었을 때처럼 엄청 빨리 달리고 이런 것들도 해도 되냐? 그래서 꼭 그 절대적인 강도,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는 속도, 이게 젊은 사람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힘든 정도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힘든 것을 느끼는 정도는 젊은 사람이 힘든 것을 느끼는 정도랑 같은 정도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너무 쉬우면 운동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운동이 어느 정도 힘들어야지 나이 든 사람도 효과가 있고 젊은 사람도 효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 힘든 정도로 내가 운동 강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게 젊은 사람이 어느 정도 힘든 강도랑 나이 든 사람이 어느 정도 힘든 강도는 좀 강도 차이가 있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낮은 강도가 되긴 하겠지만 그게 내 몸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강도라고 하면은 그게 운동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사실 뭐 규칙적으로 안 하고 가끔 한 번씩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중등도 이상의 강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편하게 하면은요 운동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편한 운동이라도 아주 간단한 마실이라도 나가는 게 좋겠죠. 근데 좀 운동 강도를 높이면은 한 30분만 해도 효과 있을 거를 운동 강도를 많이 낮춰가지고 하면은 1시간 해도 30분 효과 있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싶으면은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뭐가 좀 힘들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운동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요. 준비 운동을 하는 거는 좀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가볍게 이제 제자리 뛰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우리 가끔 아마 올림픽을 내년에도 하면은 볼 수 있을 텐데 올림픽 경기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기 순서 되기 전에 가볍게 막 그 대기실에서 뛰고 몸 푸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준비 운동이고 그게 운동의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제일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그 경기의 성적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운동을 가볍게 해주면은 체온이 올라가가지고 유연성이 더 좋아지고요. 혈류 흐름이 향상돼가지고 운동의 효과도 좋아지고, 간단한 체조나 제자리 뛰기 같은 거를 하면 되고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몸이 더워지는 걸 느낄 정도, 약간 좀 달아오르네, 이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강도에 따라서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될지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등도 강도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기를 권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하기를 권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등도 강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운동하는데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빨리 걷기를 한다. 그럼 빨리 걷고 있는데 옆 사람이랑 좀 얘기하는 게 약간 귀찮아, 좀 힘들어, 좀 짜증나는 정도. 이 정도면은 중등도 운동 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세게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하는 횟수나 시간을 더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면 되고 하루에 20분 이상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숨 찬 겁니다. 내가 이렇게 뛰면은 좀 숨 차잖아요. 그래서 숨 찬 정도로 뛰면서 운동하는 거, 그 정도가 고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힘들고 옆 사람이랑 말하기 힘든 정도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5일 이상 하고 30분 이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편합니다. 근데 한 번에 나 30분 하기는 힘들고 시간도 없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한 번에 30분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힘들면은 좀 나눠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나눠서 하더라도 1분 하고 쉬고 1분 하고 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 할 때는 10분 정도는 연속으로 하고 쉬었다가 뭐 오전에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한 10분은 연속해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종류는요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걷기 하셔도 되고요, 달리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전거 타셔도 되고, 수영이나 에어로빅 이런 거, 또 뭐 축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낙상의 위험이 좀 있기는 하겠죠. 괜찮으시고 자신 있으시면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이나 스포츠를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근육 운동은 얼만큼 해야 되냐? 근육 운동은요 일주일에 이틀 이상 하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틀에 한 번씩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하루 운동하고 하루 동안 쉬면은 그 동안에 근육에서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서 근육이나 근력의 향상이 많이 향상된다 그래요. 더 효과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때 운동 강도도 중등도 강도 정도를 하라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무게를 들어야 되냐. 근력 운동 우리 한다 그러면 어쨌건 역기 같은 거 드는 거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들다 보면 한 10번 정도 들었을 때 힘들어서 더 못 들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무게를 드시고 그거를 10번 드시면 됩니다. 10번 드시고 그거를 3세트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역기 드는 걸 한다고 치면은 10번 정도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10번을 들면 그게 내가 근육을 피로감이 느끼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로감을 느낄 정도의 강도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10번 하면 그게 한 세트고, 이거를 3번 반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틀에 한 번씩 근력 운동을 하라 그랬는데 오늘은 팔다리 운동을 하고 팔 운동을 하고 이틀 뒤에는 다리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근육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오늘 팔 운동을 근력 운동을 했으면 내일은 다리 근력 운동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한꺼번에 다 하시기가 힘들면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 대신에 내가 운동하는 근육에 대해서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신에 근력 운동 갑자기 시작하시면 여러 군데 아플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좀 간단하고 좀 가벼운 강도의 운동부터 하시면 되고요. 근력 운동의 종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런 그 운동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가벼운 아령 같은 걸로 시작하셔도 되고, 이런 고무줄을 이용한 것도 좋고요, 또는 제자리에서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방법을 주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 할 때 우리가 몸짱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송승헌처럼 막 이렇게, 우리 흔히 갑바라 그러죠. 막 갑바가 막 튀어나오고 대흉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체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걸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지의 근육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제한되시면은 상지 운동도 하지만 하지 운동에 조금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근육의 양이요, 상체에 비해서는 하체에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강도도 훨씬 높여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체의 기능이 좋아야지, 우리가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뭐 못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내가 팔에 힘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설거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별로 없지만,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어디 산책도 못 나가고 일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힘을 좀 키우는데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힘이 좋으면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더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리의 근력 운동을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계단 오르기인데요. 계단 오르기는 우리 좀 계단 올라보면 알잖아요. 보통 이렇게 가볍게 뛰면은 다리가 아프지는 않은데, 계단은 좀만 올라도 다리가 좀 아프기 뻐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는 근력 운동도 되면서 유산소 운동도 되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좀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장점이 운동 강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힘이 없으면 천천히 올라가면 되고요. 내가 좀 힘이 좋으면은 좀 빨리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운동량도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한 번에 20층 정도 올라보는 거, 아파트 계단으로.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립니다. 20층 오르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보시고, 그것도 나는 좀 하다가 근데 뭐 좀 힘들고 부담된다 그러면 한 10층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높이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번에 한 60층 정도 오를 수 있는 정도까지 하시면 다른 운동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힘드시면은 한 번에 못 하시고 하루 중 총 걷는 거를 60층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보다 못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단을 좀 생활 속에서 올라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루에 8층 정도만 오르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안 오르는 사람보다 8층 정도 오르는 사람을 비교해도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더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좀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릎이 아프면은 계단 오를 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만약에 좀 하신다면 계단을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내려가는 거는 별로 운동 효과는 없거든요. 내려갈 때는 우리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넘어질 위험도 있고 무릎에 충격은 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오르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대로 내려오고, 이걸 반복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또 내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니까 무릎이 더 아프고 무릎이 붓고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이 적절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운동 강도를 확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계단 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게 무릎에 부담이 좀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연성 운동인데요.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 이거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하시면 좋고요. 이 스트레칭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한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꾹꾹 눌러서 반동을 이렇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팔을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 막 이렇게 꺾는 분들은 계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여기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마시고 끝까지 늘린 다음에 이 끝에서 한 15초 정도 유지를 해줘야지 그게 더 효과가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동 주지 마시고 끝까지 늘려서 그걸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과도한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아주 과도하게 유연성을 아주 젊은 애들보다도 더 유지하려고 심한 운동들을 스트레칭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연성이 있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지만 너무 과도한 유연성이 몸에 좋다는 근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나면 정리운동 해야죠. 정리운동 하면은 가볍게 이제 달리기 하다가도 가볍게 걷는다든지 가벼운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요. 심박수가 운동 전 상태로 천천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심장이나 근골격계 합병증을 예방한다 그래요. 특히 운동하고 나면 우리 이틀 정도 있다가 근육통 많이 생겨가지고 아파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정리운동을 하면은 그런 근육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등으로 정리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하실 때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혼자서 하는 게 좋으시면 혼자서 하는 운동 찾는데 그런 게 좀 혼자 하기 힘드시면 이런 사교 댄스나 이런 예를 들면 태극권이나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운동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 잘 찾아야 되고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뭐 집 근처에 뒷산이 있으면 이런 뒷산 오르는 것도 좋고 계단이 있으면 계단 오르는 것도 좋고 어디 천변을 걷는 것도 좋고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좋겠고요. 특히 또 다르게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할 때 주의할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약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동안 전혀 운동을 안 해서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한 운동 강도를 해야지 우리가 효과가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약한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운동 강도부터 하고요. 특히 근력 운동은 나이 들수록 더 젊은 사람보다도 근육을 키우는 게 필요하니까 신경 써서 하시도록 하고 너무 약해가지고 유산소 운동 하시기 힘든 분들은 뛰거나 이런 거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몸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권장하는 정도의 강도나 빈도로 하지 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더 도움되니까 나는 안 되니까 안 할래 이러지 마시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운동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고충격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거나 아주 빠르게 달리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고충격 운동은 낙상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당뇨신경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감각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잘 넘어질 수 있고 또 머리에 무슨 뇌졸중이나 그러니까 중풍 같은 게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균형을 잘 못 잡으시니까 이런 충격이 많이 가거나 낙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 어떤 운동이든 하다가 통증이 있으면은요 뭔가 좀 무리가 되고 있는 거니까 강도를 낮추시거나 종류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막 운동하다가 아프면은 이 아픔을 내가 극복해야지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아픔을 극복하면 더 아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프면 그거 좀 나한테 무리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도를 낮추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재활의학과 찾아오셔도 되고 정형외과 찾아가셔도 되고 운동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 당뇨가 많으시니까 잠깐 보면은요 당뇨 망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건 좋지 않고요. 또 운동하다가 다리에 이제 통증이 생기면 혈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조심해야 되고 혈당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는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식사 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하시면 혈당이 막 올라갈 때 그걸 잡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비상식량 가지고 계셔야 되고 발에 편한 운동화를 신어야지 발이 잘 안 다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운동 전후로 발에 상처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통증 예방을 위한 이제 일반적인 운동 방법은 우리가 이상한 병 같은 거 안 생기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거고 또 다른 건 통증 예방을 위한 거는 운동 잘못하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왜 아픈가? 나이 드니까 당연히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막 통증이 생기는 거는요. 사실 흔히 우리가 크게 다쳐가지고 생기는 경우보다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닳아져서 생기는 게 많고요. 대신에 다친 분들은 더 잘 아픕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무릎이 아픈 것 중에 제일 흔한 원인은 퇴행성 관절이잖아요.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이라는 거 이렇게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마모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무릎 관절이 있었는데 자꾸 오랫동안 한 60년, 80년 쓰고 나면은 여기가 닳아질 수밖에 없어요. 닳아지고 이게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고 어깨 아플 때 어깨 힘줄에 손상이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여기가 닳아서 생기는 거고요. 힘줄이 일부분 이상 파열되는 경우가요. 50세 이상이 되면 50%라고 합니다.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50세 이상은 50%, 80세 이상은 80% 이런 얘기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닳아가지고 어느 정도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허리를 자꾸 구부리는 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이가 이제 어린애들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게 이런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도하게 구부리는 걸 많이 하면 디스크에 퇴행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던 디스크가 뒤로 이렇게 뽕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뽕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게 위아래 유격이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화가 신발이 딱 맞으면은 발에 물집 같은 거 안 생기는데 구두 신고 운동하거나 그러면 물집 생기잖아요. 밀려가지고. 이런 것처럼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은 이 위아래가 조금 헐거워져요. 그러면서 자꾸 그 주변에 있는데 자꾸 마모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허리에 척추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 통증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특성이어가지고 한번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은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나중에 오시는 분도 이래요. 몇 번 이렇게 허리가 아팠다, 좋아졌다, 아팠다, 좋아졌다 하더니 그 뒤로는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퇴행성 변화가 반복되다가 한번 손상되고 좋아졌다가 또 손상되고 좋아졌다가 또 손상되고 좋아지는 게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악화돼가지고 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방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렇게 갈 거를 이렇게 좀 덜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주의해가지고 허리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잘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허리 통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운동도 많이 강조하지만 운동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허리에 나쁜 짓을 안 해야 돼요. 허리에 나쁜 짓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과도한 노동, 이렇게 우리가 일반 노무직 이런 거 하면서 노동을 많이 하거나 대표적인 경우가 또 농사 짓는 분이에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농사 짓는 분들의 허리 통증이 거의 그 일반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퇴행성 변화가 생겨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허리가 점점 나빠지게 되고 또 너무 비만하면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만하면 항상 더 무거운 걸 받쳐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서 좋지 않고요. 또 이렇게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 특히 허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투 치는 자세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니까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손에 관절염 있는 분들은 자꾸 이런 일 하시면 별로 안 좋고 무릎에 관절염 있는 분들도 이렇게 밭일 같은 거 하시면 무릎이 자꾸 닳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운동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 중독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 이 팔 돌리기 이렇게 동네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아주 열심히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뺑뺑뺑뺑 돌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깨 같은 데가 망가질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아주 체질적으로 우수하신 분들은 연세 드셔서도 이렇게 아주 몸짱이 될 정도로 운동해도 문제 없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연세 드셔서 이렇게 과도한 운동하면은 힘줄이 닳아져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운동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를 하면은 디스크로 자꾸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니까요.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이렇게 앞에 정면을 보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걸어 다니시도록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허리를 핀 자세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본인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바른 자세를 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세게 하거나 앞으로 많이 구부리면은 허리 앞쪽이 많이 눌려가지고 디스크 퇴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근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그거 하면서 점점 허리가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과도하게 구부리는 운동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연 복대 운동법이란 복부 근육에 약간 힘을 주어 몸통 근육이 복대의 역할을 하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자연 복대 운동법을 시행할 때는 허리는 항상 바로 펴고 정상적인 척추의 만국을 유지합니다. 또 배에 힘을 주어 몸통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호흡을 편안히 하는데요. 이때 배꼽에서 약 2cm 옆을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헛기침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척추 안정화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이러한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이러한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배에는 근육이 있거든요. 우리 허리 아프면 복대 차잖아요. 복대 차는 것처럼 여기다 약간 힘을 주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허리를 잘 잡아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도 하고 모든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우선 등을 이번엔 양손을 허리 밑에 넣고 한쪽 다리만 구부리고 눕습니다. 배에 힘을 주어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이번엔 양손을 허리 밑에 넣고 한쪽 다리만 구부리고 눕습니다. 배에 힘을 주어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한 후 목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며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려 유지한 후 내리는데요. 이때 역시 숨을 편안하게 쉬고 허리가 손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완전한 윗몸 일으키기랑은 엄청 다르죠. 그래서 약간만 드는 거고 이렇게 조금만 들어도 배에 상당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들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요. 등을 땅에서 조금 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살짝 등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엉덩이 근육 들기. 우선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양 무릎을 세우고 허리는 바로 펴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배에 힘을 주어서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배에 힘을 준 상태로 엉덩이를 약간 들어 올려 유지한 후 내려옵니다. 이렇게 엉덩이 들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려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 대신에 엉덩이를 많이 구부려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엉덩이 근육이 도움이 되고 엉덩이를 들 때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는 근육이 되게 허리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이 되니까 이 엉덩이 들기를 하시고요. 또 다른 거는 엎드려서 이 자세를 만들어 허리는 펴고 배에 힘을 주면서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이때 호흡을 멈추지 말고 숨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배에 힘주기가 익숙해지면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서 유지한 후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이때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쪽 다리 들기가 익숙해지면 반대쪽 팔과 다리를 같이 들어 유지한 후 내리기를 반복하는데요. 이때 역시 배에 힘주기를 유지하고 숨을 편안하게 쉬도록 노력합니다. 막대기나 쿠션을 허리 위에 올려놓고 동작을 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4가지 정도만 하셔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허리 튼튼 건강법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헷갈리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운동하는 방법은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수영이 되게 좋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허리에서 수영 운동을 하면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강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자유형이나 배영을 하시고 저병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병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바르게 걷기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게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근육 키우는데 되게 좋은 운동법이긴 한데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자전거 타면 항상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타건 밖에 있는 자전거를 타건 타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줌마 자전거 있잖아요. 저도 자전거 있는데 이렇게 아줌마 자전거 형태로 개조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타고 있으니까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탈 수 있는 형태의 자전거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요즘 뭐 하는 젊은 사람들 하는 스피닝이라는 운동인데 이런 거는 허리 아프신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엉덩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하시지 않으면 좋고요.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제일 첫 번째는 체중을 좀 줄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서 체중을 줄이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무릎 아픈데 운동만 가지고 체중 줄이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식이요법을 꼭 같이 하셔야 되고 무릎 관절염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운동요법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쿠션이 좋고 깔창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좀 우리가 체중 부하가 적은 게 물속에서 하는 운동, 아쿠아로빅 이런 거 좋고요. 수영 좋고 자전거도 체중을 다 실을 필요는 없으니까 좋고 빨리 걷기 좋은데 자전거 탈 때는 다리를 너무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무릎에 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쭉 내렸을 때 다리가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의 높이로 그 안장 높이를 조절해 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한 다음에 관절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할 때는 온찜질 하지 마시고 냉찜질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운동했는데도 자꾸 통증이 오래 가고 심하면은 이 운동이 나랑 맞지 않으니까 그 운동 방법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관절이 더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무릎에서의 근력 운동은 근력 운동이 있는데 무릎 주변의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우리가 무릎이 딱 디뎠을 때 무릎으로 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분산시켜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근육을 좀 키워놓으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TV 보면서도 여기 다리 끝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무릎을 천천히 들었다가 끝에서 한 10초 정도 유지하고 내리는 거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이거 할 때는 무릎에서 힘을 줄 때도 우리 대퇴부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 허벅지. 안쪽에 더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안쪽에 있는 근육이 강해지면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무릎 구부렸다 폈다 운동도 무릎에 좋은 운동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면 무릎이 더 닳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구부리지 않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구부렸다 폈다 하고 이거 별로 안 힘드는데 운동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잡고 한쪽 다리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쪽 다리만 가지고 하면 꽤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로 구부렸다 폈다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깨 통증에서는 어깨 많이 아프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도한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깨가 망가질 수 있고 이미 어깨 통증이 심하게 생긴 것 자체가 어깨가 좀 과한 무게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러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과도한 운동은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거는 어깨가 많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서 힘줄이 뼈랑 뼈 사이에서 낀다 그래요. 그래서 손상이 많이 되니까 이런 운동은 어깨 아프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은 규칙적인 운동은 수명 연장도 되고 질병 예방도 되고요. 특히 운동을 할 때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같이 해주면 좋고요. 연세 드셨을 때는 특히 너무 과도한 운동은 금물이니까 주의하시고 통증 질환은 우리가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니까 생활 습관을 잘 고쳐가지고 무리 가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통증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